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은요,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6월의 첫날이에요. 네. 자, 6월이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번 달에는 우리 건강이 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주제가 위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음. 예. 그냥 어르신들 예, 예. 남녀노소를 네. 불문하고요. 네. 간혹가다 체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근데 급성으로 그냥 체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체기가 있으셨던 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하신 분들이 음. 보통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혹은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위가 예. 약해요, 뭐 이런 거. 평생 예. 위가 좀 안 좋았었어요. 아. 혹은 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이러시는 예.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아우,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사실 한국인의 거의 뭐 한 90 몇 %가 이런 크고 작은 위장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위장 장애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먼저 뭐 사전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우리가 보통 위장 장애 하면 뭐 어떤 거를 좀 떠올릴까요? 속쓰림? 속쓰림. 그죠? 네, 뭐 속 더부룩함, 그렇죠. 위산 역류.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 뭐 위장 장애라고 하면 예, 예. 위염이나 예. 역류성 식도염 그쵸, 또 그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은 아닌데 네. 딱히 이렇게 뭐 검사를 해봐도 뭐 특별히 나오는 나오지는 건 아닌데. 않아요. 그런데 원인도 없이 예, 예. 소화불량, 속쓰림, 잘 체하고. 예, 그죠. 맞아요. 그리고 더부룩함이 예, 예. 수개월 지속되는 경우를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합니다. 네. 수개월 동안 네, 계속되는 게. 근데 단순히 수개월뿐만 아니에요. 예, 수년, 예, 예.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맞아요. 지속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몰랐는데 어떤 이제 의사분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네.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네. 얘기를 하셔서 검사를 하니까 식도염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잠깐만 약을 먹는 거지 평생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조금 괜찮다가 약을 또 안 먹으면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네. 그냥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그냥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예, 그냥 예. 한순간에 잠깐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보통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되기까지는 네. 수년에 걸쳐서 그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마련하는데요. 네네. 정상적인 그 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 넘기면 네. 그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를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네. 위와 식도의 경계 부위에 문이 하나 있어요. 예.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문이 닫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씹고 음식물을 넘길 때에는 그 문이 열려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음식을 다 섭취하게 되면 그 네. 문이 닫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음식물이 모이면 네. 그때부터 위 안에서 이제 그런 산을 네, 쏘면서 네, 네.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요. 네. 그런데 이 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문이 제대로 잘 안 닫혀요. 안 다쳐서. 예, 그래서 위에 그 기능이 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이 잘 닫히지 않기 때문에 네. 위산이 역류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뭐가 계속 목에 그죠? 껴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그런 위산 역류에는 네네. 식도염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타는 듯한 가슴 통증이나 목의 이물감, 예, 금방 예. 말씀하셨던 예, 예. 약간 가래가 계속 항상 목에 차 있는 네네. 듯한 느낌. 그쵸. 또 심한 경우에는 마른 기침, 그다음에 입냄새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아, 그런데 예. 이런 그런 위산 역류는요, 단순히 목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얼굴, 머리 전체에서 아, 중이염이나 두통이나 네. 비염이나 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얼굴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도 유발할 수 생겨서 있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오랜 동안
저의 어떤 식습관, 생활 그렇죠. 습관에 따라 생긴 거니까 결국 제가 병을 키운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고 하면 예. 단순히 이제 약만 복용하시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을 끊고 나면 네. 다시 재발되는 이유가 맞아요. 이런 게 잘못된 식사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네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왜 늦게 저녁 드시는 분들 있죠. 야식같이. 예, 저녁을 늦게 드시거나 네. 아니면은 야식을 드시거나 음주를 하시는 경우에는 네. 왜 또 식사하시고 나면 노곤하고 피곤하시잖아요. 바로 또 네, 눕게 되죠. 바로 눕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요. 하지만 치료하는 약을 복용하시면서 이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네네. 항상 다시 재발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것부터 그렇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만약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자주 취하신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습관부터 고치고 그다음에 치료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뭐 역류성 식도염 외에도 워낙 그 위장 장애들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소화가 안 되는 것 외에 뭐 다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상복부, 그러니까 배꼽 윗부분이요. 항상 좀 이제 빵빵하게 차 있어요. 가스 찬 것처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아도요. 속이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입맛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체중도 감소하게 됩니다. 체중이 감소해요? 네. 근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왜 감소가 안 하지? 생각해봤어요. 또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나 트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변비가 동반될 수도 있어요. 위장 장애가 심해질수록 또 다양하게 동반되는 증상들이 많이 있군요.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뭐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거 말고 일단 더 재발되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활 습관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장애가 좀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우리가 위장 장애를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들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이제 환자분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탄산음료를 드세요. 그렇죠. 그죠? 탄산수,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드시면 기본적으로 좀 트림도 나오고, 그렇죠. 좀 이제 위에 찬 가스도 빠져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탄산음료의 탄산이요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벽을 약하게 한다고요?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을 일으키거나 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커피도 우리가 식후에 항상 커피 한 잔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커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우선 위염이 있거나 그다음에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위벽을 자극해서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식후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단 눈 뜨셔서 커피부터 한 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에 이미 위염이 있고 위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서 위벽을 자극하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빈속에 드신다면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피해라. 그렇군요. 두 번째는 또 스트레스. 불안감.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속 쓰려요. 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위장 장애를 악화시키는 정말 최적의 이제 최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충분히 안다면 이걸 피해주면 좋겠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는 폭식 좋지 같은 않습니다. 거. 몰아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령 불규칙한 식사 습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침에 먹고 그다음에 점심을 거르고 저녁 때 먹게 되면 아무래도 식사량이 많아지고 음식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위장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음식을 보통 뭐 몇 번 이상 씹어라, 뭐 몇 분 이상 씹어라 하잖아요. 입에
들어갔나 싶었는데 그냥 꿀떡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달고 사시거든요.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럼요. 이것도 정말 습관이에요.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요. 돌을 씹어도 그렇죠. 철근도 씹어 먹고 다 이제 소화가 되지만 이제 이런 습관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요. 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항상 채기를 느끼고 그다음에 위에 부담을 느낄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꿀꺽꿀꺽 그냥 넘기시는 절대 습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꼭 최소 15번, 20번 가까이는 씹어주셔야 하고요. 또 성격이 급해서 이걸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먹고 그다음에 물하고 같이 넘겨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야, 근데 20번을 씹는 게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쉽지 않더라고요. 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운동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운동 부족한데 위에 장애가 생겨요? 우리 위장은요 실질적으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우선 위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밖에서도 운동을 많이 해주면 그 위 운동도 활발해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식사는 하되 왼쪽을 가만히만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위 무력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 무력증. 그래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책상이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좋은 자세로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고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 위가 눌리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척추의 변형도 오는데요. 이 척추의 변형이 위장 장애를 유발합니다. 부담을 주는군요. 또 그 이외에는 어떤 이제 항생제나 어떤 약의 과다 복용 때문에 위장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왜 어떤 약 같은 거 먹었을 때 막 속 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항생제 같이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요. 이제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을 끊고 한 몇 주간이 지나야 그 위가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요즘에는 많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혹시 환자분들 만나실 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위가 좀 안 좋으셔 하는 무슨 공통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보통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저희가 우선 이제 촉진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딱딱해요. 위가요? 네, 위가. 그래서 배꼽과 명치 그 중간 부분을 촉진을 해보면 그 부위가 중간에 딱딱한 부위가 만져져요. 근데 뭐 아픈데 누르면 그렇죠. 그래서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을 담적이라고 해요. 담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담은요. 정상적인 순환을 하지 못한 어떤 몸의 진액이 탁하고 걸쭉하게 변화된 노폐물의 일종이에요. 이 가래 이런 것도 담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에 이 담이 쌓이게 되면 그런 특히 이 위장에 쌓이게 되면 그런 근조직을 손상시키고 통증을 또 유발해요. 그래서 이 위에 담적이 쌓이면 더 이상 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뭉치고 또 위벽이 두꺼워져서 명치에 단단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계란 크기의 어떤 두꺼운 그런 이제 덩어리가 위 이제 명치 부분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히 심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예민한 분들이 그래요? 소화 잘 안 되는 분들? 그렇죠. 소화가 이제 오랫동안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위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담적이 쌓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가 아주 이제 탄력이 좋을 때는 실은 정상치보다 한 2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폐물들이 위벽에 쌓이게 되면 위의 탄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음식이 항상 들어있는 것처럼 그냥 묵직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밥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꽉 찬 느낌. 그 외에 또 섭취물이요. 제대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이제 음식물이 위에 쌓이게 되면 그게 또 가스를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또 가스가 차게 되고 이런 이제 위장 장애가 지속되게 되면 신경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상당히 이제 예민하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요?
그 잠을 잘 못 잔다던가 아니면 화를 잘 낸다던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이 막 많이 뛴다던가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 하나 안 좋을 뿐인데 여기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위장 장애 이거를 한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위장 장애 할 때는요. 가장 이제 좀 흔하게 보는 게요. 스트레스하고 관련을 많이 쳐요. 그래서 우리 몸 오장육부 중에서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장기는 바로 간이에요. 간장.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간이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도 같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간의 긴장이 위나 비장 특히 이런 소화 장기를 공격해서 영향을 주게 돼서 그 한방 용어로는 간비불화라 그래서 이 간장과 비정의 부조화로 인해서 이런 위장 장애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적이 쌓여서 어떤 노폐물이 계속 쌓여서 순환이 잘 안 되면 어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혈액 순환 장애 때문에 생기는 소화 장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가 기가 허해서 혹은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양기가 허해서 또 음기가 허해서 혹은 심한 경우에는 피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면역력 약화죠. 면역력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위장 질환에 훨씬 더 심하게 증상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 모시고요. 이 속 더부르륵하고 답답하고 가스차고 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위장 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런 위장 질환들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좀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의보감은 해성한방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위장 장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장 장애 한방에서 아까 이제 간을 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위를 직접 치료를 해요? 간을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우선 우리가 한방 치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침 치료, 그다음에 온뜸 치료, 그다음에 한약 치료 이렇게 나눴는데요. 침뜸, 침뜸 약이죠. 근데 침은 우선은 우리가 이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기인되었던 아니면 어혈이나 아니면 식체나 담적에서 기인되었던 우선 위장의 운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노화랑도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노화랑도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위장의 운동성과 관련된 경혈의 침을 자극해서 이런 위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요. 위를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의 온뜸 요법은요. 면역력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혈자리 주위의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염증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염증 치료에도. 또 한약은 보통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요. 또 면역을 상승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약 처방에 있어서는 환자의 개인 증상에 따라서 약 처방이 좀 많이 틀려져요. 만약에 명치 쪽의 불쾌함이나 더부룩함, 채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위의 운동성을 강화하는 그런 약제로 처방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경증 치료에 이제 치료가 이런 약제들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자율신경에 실조가 돼서 가령 이런 두통, 어지러움이 잘 나타나는 경우, 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민한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교감 신경을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을 촉진해서 저하된 위장 기능을 높여주는 약을 처방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이제 우리가 교감 신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하면서 그렇죠.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몸 안에서는 이 부교감 신경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수축된 혈관 장애를요.
약간 좀 이완시키기 위해서 혈압이나 심박수나 호흡수를요 낮춰요? 정상 상태보다 낮춰요. 그러면서 네네. 위장 기능을 위장의 활동을요 증가시켜요. 그래서 교감 신경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에서 이제 그런 몸의 어떤 반응들을 조금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위장 운동도 증가시키고 피부의 체온도 높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등으로 이제 이런 어지러움, 두통이나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한테는요, 교감 신경을 조금씩 완화시켜주고요, 부교감 신경을 오히려 촉진시켜서 위장 활동을 훨씬 더 증진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성적으로 불쾌감, 체기가 항상 있고 트림, 거부감 이런 게 이제 계속 있으신 계속 분들, 불편한 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 기능도 증진시키고요, 또 식도와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약 처방과 또 소염 작용이 강한 약제를 가미해서 위통을 경감시켜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치료들은요, 환자분들한테 생활 습관이 개선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요.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반감되고요. 증상이 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재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된 이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네요. 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위장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원장님께 전화를 좀 하셔서 직접 진단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일단 그 평소에 원장님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좀 내가 스스로 좀 관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위에 자극이 되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커피 커피라든가, 빈속에 그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탄산음료,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당분간만이라도 이게 좋지 않다면 줄이는 것도 좋지만 아예 딱 끊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이제 그 커피에서 차로